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는 위로 올려야 되지만 지금 말을 할 때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어, 조금만 이렇게 할게. 그 여러분들은 앞에는 저는 좀 안전습니다. 안전체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학원만 옵니다. 학원만 그리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걱정 마시고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학원에서 이제 혹시나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이제 집에서 들을 수도 있게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뭐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공지 받으셨어요? 음. 이 마스크 잘 쓰고 이제 손 이렇게 뭐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해가지고 너무 그쪽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뭐 돌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문제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만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여기 이제 심팔레 이런 것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우리 6시인가요? 6시 맞나? 하여튼요, 우리 내일 우리 심팔레하고 개정조문, 그치? 심팔레하고 개정조문 할 테니까 그때 할게요. 그 심팔레는 한 7월 정도까지 심팔레를 잡을 거니까 충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최근 이 심팔레만 우리 내일 할 거 말이죠. 잠깐 이야기 드리면 최근 심팔레만 이렇게 정리한다면 사실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어떤 판례는 출제자가 반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이게 출제자가 뭐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판례를 보고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이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좀처럼 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전에 심판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의미 있는 강의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한 4년 정도 이렇게 판례를 잡아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그 판례들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게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심판례나 개정 조문은 여러분 내일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 가지고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오답이 어떻게 걸리는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또 여러분 좀 자주 틀리는 부분들 이런 거 잡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애들도 있겠다, 그지? 하여튼 열심히 해봐. 좀 듣다가 또 말고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열심히 들어야 돼. 이상하다. 자, 이제 출제 포인트 들어갈게요. 먼저 1편에서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편에서 출제 포인트 1이 제일 중요해요. 기존에 그 출제됐던 빈도를 보면 우리 빈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행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이제 시험에도 물어봤고요. 또 이것이 그냥 헌법 규정 그 자체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조문 제목이 아니라 헌법 규정 그 자체를 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규정이 없는 것은 보통 오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규정이 없는 것만 나는 암기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별 들어가 있는 거. 별 들어가 있는 것들, 규정이 있는 것, 규정이 없는 것. 이 정도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 풀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만약에 오늘 내로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 안 하고요. 오늘 만약에 그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합격은 하실 건데 좀 힘들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오늘 이거 내로 이걸 다 암기했다. 아주 막 거뜬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래요. 자, 출제 포인트 2. 그다음 그다음 출제 포인트 2는 그 적용 범위예요. 여러분 적용 범위는 적용 범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1에서 1편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출제 포인트 2에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적용 범위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것들, 재판권이 없는 것들 미문하고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형법에도 하셨죠.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 속인주의 하에서. 그다음 이번에 한반도 평시상태 미합 중국 군대 군속 우리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죠? 평시상태는 비상사태는 안 물어봐요. 비상사태는 미합 중국 군 당국이 물론 재판권 같습니다. 안 나온다 했는데 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세요. 적어 놓으면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부담 안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반도 평시 상태 미합 중국 군대 군속.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미합 중국 군대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있죠. 이거는 아예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4번이죠. 미합 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니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시 상태든 비상 사태든 간에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미군은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요. 미군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재판권이 있고요. 평시 상태는 그다음 미합 중국 군 당국도 재판권을 갖습니다. 평시 상태는. 비상 사태는 물론 미합 중국 군 당국만 재판권을 갖습니다. 미군에 대해서는. 그런데 평시 상태는 대한민국도 재판권을 갖고 있고 미합 중국 군 당국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경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경합하면 해결은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1번, 2번처럼 합니다. 1번 이런 사건은 미합 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 2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 2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됐죠? 요거는 보통 오답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 내국법인의 대피자, 이건 여러분 볼로야구도 하셨죠.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 형법 6조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 재판권이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내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일반 법원의 재판권 없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위조사무소 행사, 이거 여러분 형법 시간 때 하셨죠? 우리 재판권이 없고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인의 특정 군사범죄, 일반 법원 말이죠. 일반 법원의 재판권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하나 이제 해결해야 돼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볼 건데, 일반 범죄하고 특정 군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특정 군사 범죄를 범한 일반인도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겠죠. 이게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일반 법원도 안 되고요, 군사법원도 안 됩니다. 그죠? 따로따로 재판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뒤에 가서 또 한번 할게요. 그다음 인적 적용 범위 국내법상 예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재직 중에 형사소추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내란 외환죄는 제외됩니다. 내란 외환은 형사소추 됩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을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안 돼요. 그러면 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있죠. 따라서 시효는 정지가 돼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시효 정지. 내란 외환의 죄는 제외되고, 그리고 내란 외환의 죄는 기소할 수 있으니까 재직 중에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아요. 기소가 가능하니까. 근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재직 중에 기소를 못하니까요, 시효가 정지된다고요. 공소시효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다음 국회의원의 부체포특권, 불체포특권,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인인 경우에는 체포구금돼요. 근데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 안 돼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면책특권은 발언과 표결인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부수행위도 포함됩니다. 질문, 질의, 자료 제출 요구 같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과 표결, 이에 부수행위, 이것을 기소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기소를 하면 공세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니까 공기판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어,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소급을 시킬 건지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건지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법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뭐라고요? 신법 시행 전까지는 국법, 신법 시행 이후부터는 신법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신법 시행을 이유로 해서 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 효력을 부정하고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합중국 군대 군속과 미군 범죄, 군속 범죄 아까 했는데 평시 대한민국 재판권 비상됐고 미군 범죄 평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군당국 재판권 있고 비상 미합중국 군당국 재판권 있는데 그러면 평시 상태는 경합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조금 전에 했죠. 경합의 문제 그 위에 어디에 있었어요? 꺽쇠 1번에 이 꺽쇠라고 제가 부를 건데 간혹 가다가 이걸 꺽쇠라고 합니다. 꺽쇠. 꺽긋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꺽쇠에 그 5번에 그 경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1번에 5번 넘어갈게요. 출제 포인트 3. 자, 그다음에 이제 1편에서 이 두 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지금 이겁니다. 우리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이죠. 뭐 적정 절차, 뭐 신속한 재판, 그다음에 실체 진실,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인데요. 그 실체 진실에서는 그다지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적정 절차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도 판례가 있는 거고. 그런 게 보셔야 돼요. 예,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인 것, 위반 아닌 것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3회 걸쳐서 앉았다 일어서게 한 증밀 신체수색. 요거 이제 경찰서 유치장이었고요. 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을 겁니다. 그 여성인데요. 유치장에 집어넣을 때 먼저 검사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만나고 다시 유치장에 재수감을 하려고 할 때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인격권 침해라고 했어요.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인 거죠. 비교를 해서 이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교를 해서 그 5번입니다. 그 밑에 적정 절차 원칙 위반 X에 5번이에요. 그 전자 영상 장비한 항문 부위 검사하는 거 있죠. 요거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요것은 마약 사범이었고요. 마약 사범이었고 요거는 구치소에 수감할 때입니다. 구치소에 수감할 때 마약 사범은 이렇게 정밀 신체 검사를 합니다. 됐죠? 이거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에요. 둘을 좀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검치기간 중 운동. 검치는 우리 그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자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때 독방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검치기간 중에 운동을 실외 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이거는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했고요. 검치기간 중 30일 이내 실외 운동 정지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정 절차 원칙 위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번에 통고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한 것. 여러분 통고처분은 이런 것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제외시킨 것. 이게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아닌지 이런 설명은 내가 그다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더 저랑 같이 한번 눈에 익힌다 하세요. 통고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근데 간혹가다 혹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다른 것들은 이유를 아는데 이것만 이유를 모르고 좀 이유를 꼭 알고 싶다 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 오세요.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수는 원하지 않을 건데 이런 설명을.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또 시간도 없고. 이번에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 이건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에 치료 감호 기간 상한 정하지 않은 사회보호법. 여러분 사회보호법 치료 감호 이거 나오면요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니다 이렇게 가세요. 알겠죠? 치료 감호 나오면. 그 치료 감호. 그다음 밑에도 4번에 치료 감호. 네, 둘 다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니고요. 그다음 5번은 했고 6번 지문 채취에 불응할 때 형사처벌 규정. 신원하기 위한 뭐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잖아요. 자, 이것은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죠. 영장주의 위반 아닙니다. 영장주의 위반 아니고요.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닙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하여튼 지문 요거 헌법 위반 아니다. 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다음 전문법칙 예외 3일 사조. 우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우리 서류 같은 거, 조서 같은 거 3일 사조를 통해 증거 능력 인정하죠. 요게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인가? 아니고요. 그다음 우리 검치 기간이 나오는데 8, 9, 10 검치가 나오죠. 검치 앞번에 운동 금지는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이지만 운동이 아닌 것들 이거는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에요. 그게 보면 공동행사, TV,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전부 다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닌 거예요. 운동만 적정 절차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11번.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집행교통권 중요한 A급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CCTV 관찰하는 것, 또 서류 확인 및 등재하는 것, 이건 적정 절차 원칙 위반 아닙니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위반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반 아닙니다. 뭐 어떤 위반인가 아닌가까지 몰라도 돼요. 일단 뭐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다.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장이 없어요.